꿈에 그리던 그곳 난 여기 있어. 저 푸른 바다 위로 널 닮은 하늘. I'm in London. Oh, I'm in London. Hey, yeah, hey. 드넓은 공원 안에 널 담은 향기. 가는 모든 곳마다 난 네가 보여. I'm in London. Hey, I'm in London. Oh, 나지막한 소리가 들려와. 수많은 별들 사이 너에게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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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baby.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모든 힘 다해 너를 불러. Hold me tight baby you're my everything. 널 만나고 난 변했어.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모든 힘 다해 너를 불러. I'm in London, London boy. No, no, no. London boy. Hey. Shakespeare, Churchill, Beatles, Sean Connery, Harry Potter, David Beckham. 모든 게 있어. 모든 게 있어. Baby, you are my London girl. 행복은 너와 함께 즐기는 거야.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아. 너는 내게 oh, 그런 사랑. oh, 마지막한 소리가 들려와. 수많은 별들 사이 너에게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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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baby.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모든 힘 다해 너를 불러. Hold me tight baby you're my everything. 널 만나고 난 변했어.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모든 힘 다해 너를 불러. I'm in London, London boy. 널 만나고 내가 변했다. I'm London bo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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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baby.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모든 힘 다해 너를 불러. Hold me tight baby you're my everything. 널 만나고 난 변했어.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모든 힘 다해 너를 불러. I'm in London, London boy. I'm in London, London boy. Yeah, London boy, London boy, London boy. 자,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훈입니다. 네, 함조원입니다. 임영웅 씨가 이런 노래를 그러니까 불렀어요. 말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달달한 노래 런던 보이를 쭌쭌행님이 청해 주셨네요. 이거는 완전 고맙습니다. 모던 팝 느낌인데요. 네, 아. 굉장히 다른 노래를 부르시기도 하셨네. 근데 임영웅 씨가 트로트로 뜨긴 했지만 발라드도 상당히 잘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건 완전 다른 사람 근데 같은데요. 이건 또 네. 약간 댄스곡 노래 같기도 자체가. 하고 신기하네. 노래 자체가 완전 다 잘하네 다르네요. 임영웅. 그러네요. 네. 노래를 잘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 낮에 눈에 띈 뉴스 하나 빨리 보겠습니다. 네. 어제 통신 3사가 모두 다음 달 한 달 동안 30GB의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겠다. 그때 말이 많죠?
근데 이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오늘 여러 매체에서 기사화를 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거의 비웃고 있습니다. 네, 반응이 별로입니다. 왜냐하면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고요. 안 쓴 거가 그 다음 달로 2월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의미 네, 없죠. 의미 없다. 네, 다 날아가는 거죠. 네, 그리고 데이터를 또 막상 많이 쓰는 분들에게는 이게 또 그렇게 많은 용량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하철에서도 무료 와이파이가 되고요. 직장에서도 뭐 무료 와이파이가 되잖아요. 카페에서도 되고. 네, 그러니까 되는 곳이 많죠. 데이터 30기가 한 달 지원해 주는 게 그닥 대단한 거 아니다. 생색내기다. 이런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 3사한테 일침을 놓으면서 중간 요금제 도입을 검토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데이터 제공량을 기준으로 이렇게 요금제를 보면은요. 요금이 싸면서 데이터가 아주 적거나 좀 비싸면서 데이터가 무제한이거나 이런 걸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중간 단계 요금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소비자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질 것이다. 그러게요. 그리고 데이터 별로 안 쓰는 노년층에게도 이런 요금제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요금제가 약간 양극화돼 있군요. 양극화돼 중간이 있죠. 없군요. 네, 없죠. 그러면 이제 이 A를 쓰시던 분이 부족해서 무조건 비싼 B로 가야 되는. 그렇죠. 야, 이거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나이 드신 분들도 문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유튜브도 보시고 하는데 네. 뭐 게임하는 젊은층보다는 훨씬 적게 쓰시니까 중간 요금제가 나오는 게 조금 합리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이 이제 데이터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된 만큼 그 예전에는 뭐 문자 몇 개, 뭐 통화 몇 분 이런 식으로 요금이 되게 세분화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데이터 양을 기준으로 좀 요금이 세분화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뭐 아주 굵직한 스트레이트 뉴스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는 큐시트 산책에서 하고요. 저희는 8초 후에 돈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자, 알아두면 돈 되는 경제 금융 소식을 정리합니다. 정철진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아니 며칠 전에 외전에서 정 선배 나오시는 거 보니까 얼굴살이 확실히 야위셨더라고요. 네. 빼신 거예요, 빠진 거예요? 요즘 빠지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자요. 네. 요즘에는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워서 이렇게 바로 그런 사람 있죠. 네.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잔다. 3초 안에 자는 사람도 봤어요. 저도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네. 너무 부러워서 요즘에 너무나 그 근데 참 불면증에 시달리고 주무신다는 있습니다. 얘기는 몇 달 전부터 하셨는데 좀 네. 걱정이 됩니다. 네. 얼른 나으셔야 될 텐데. 뭘 해도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불면증. 네. 지금 보면 삐까번정님이 돈 얘기를 한다고 이러셨는데 머니톡이지 않습니까? 저희 이 코너 이름이 머니톡은 돈 얘기입니다. 삐까번정님 매일 들어오시는 분인데. 네, 그리고 돈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걸 그냥 한글로 바꿔봤고. 이 얘기네요. 주머니에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돈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도 돈 이런 얘기 느낌이네요. 해야죠. 네, 돈 얘기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파운드리님 CPI 킹 받네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첫 번째 질문을 그걸로 드릴 겁니다.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미국. 네. 뭐 발렌타인데이 밤에 발표됐는데 그렇게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5냐 6이냐를 보라 하셨죠. 네. 근데 물가 잡는 거죠. 게 진짜 어렵긴 어려운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뭐 5나 6도 아니고 6에서도 한참 좀 올라간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5. 네. 그리고 2월 14일 날 발표된 건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었었고요. 시장의 예상치는 6.2. 그런데 그동안의 추세를 봐도 또 작년 1월에 실제적으로 물가가 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앞자리가 5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내심. 우리가 기대했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2월 14일 밤 10시 반을 기다렸죠. 근데 웬걸 6.4%가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6.2보다도 높았고요. 6.5보다는 떨어졌지만 6.4 그걸 과연 물가가 떨어졌다고 하기에도 좀 힘든 거고요. 5는 아예 택도 없었고 이건 전년 동기 대비고요. 전월 대비가 요즘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추세를 더 알 수가 있으니까 전월 대비도 한 0.4% 정도. 그러니까 작년 12월에서 1월 이게 또 0.5%나 또 늘어났기 때문에 과연 이 지표를 보고서는 미국의 물가가 잡혀가는 과정인가라고 퀘스천 마크가 드디어 이제 찍히기 이제 시작했던 그런 통계 지표였었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누가 주범이었느냐? 렌트비, 임대료예요. 임대료. 근데 우리가 좀 확연히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게
미국의 부동산 시장도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매매 지표가 꺾이면 한 석 달 뒤에 이 렌트비도 꺾이고 요 로직으로 보면 딱 그게 이제 12월, 1월, 2월 요게 꺾여야 되는데 웬걸 주거비가 더 올랐었고요. 특히 최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가중치를 변경을 했을 때 주거비 비중을 더 확대를 했습니다. 왜냐면 가중치가 달라졌군요. 가중치가 일단 더 커졌어요. 우린 전세라는 게 좀 있어가지고 주거비를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은 거의 월세 집 있거나 월세잖아요. 네, 다 렌트니까 이 주거비 비중이 굉장히 물가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비중도 아닌데다 커지니까 여기 그리고 주거비도 올랐으니까 이게 거의 물가 상승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 봅니다. 다음 달에 당장 0.5면 빅스텝이죠. 빅스텝 올리겠다, 가겠다. 그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또 원래 기대가 이번에 5가 나오고 그러면은 3월에 21일 날 FOMC 회의가 있는데 그때 안 올리거나 아니면 0.25를 올리고 땡땡땡땡 끝!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6.4%라는 물가 상승률이 나오고부터 시장 예상치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3월은 무조건 0.25. 5월, 4월은 없습니다. 회의가. 5월 0.25.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6월에 또 한다. 그러니까 6월까지는 금리 인상이 계속된다라는 이제 이 가능성이 아주 커졌고요. 상반기 내내 오른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6월까지 올리면은 이제 미국 금리의 기준금리의 상단은 5.5%가 되잖아요. 와. 그러면 만에 하나 아직은 모르지만 3월 22일 앞에 둘째 주에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오는데 그게 또 지금처럼 안 떨어지고 뭐 6.34 또 이래 버리면 연준이 아예 그렇죠. 아예 0.5를 때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뭐 한 번 더 요동을 치는 물론 주식은 요동을 치지 않았지만 달러라든가 채권 시장은 한번 요동을 쳤죠. 그럼 CPI도 다음 달 중순에 나오는 거예요? 2월 거는? 그렇죠. 항상 항상 우리는 1일, 2일에 나오고 미국은 중순에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연준 회의가 있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뉴욕 증시는 올랐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도 뭐 어제는 빠졌는데 오늘은 많이 올랐습니다. 외국인 자금도 안 빠져나가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제 첫날이에요. 이제 발표하고 엊그제 뉴욕 증시가 안 무너졌고요. 하고 나스닥은 오히려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우왕좌왕했죠. 근데 그 시에도 주식은 버텼지만 달러는 상당 부분 강세가 나오고 특히 채권 금리가 시장 금리가 튀어 오르면서 야 저 주식은 가짜 같아. 하루짜리 하고 그날 테슬라가 6% 오르고 엔비디아가 또 급등하면서 이 두 종목이 시장을 왜곡시켰어. 그래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이 이게 진짜야. 이걸 봐야 돼라고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뉴욕 증시가 또 올랐어요. 이 물가 앞으로 이런 강력한 긴축을 예측하는데도 주식은 올랐다. 그럼 왜 올랐는가 봤더니 두 가지 지표에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춘 거예요. 물가보다. 첫 번째는 소매 판매. 하고 두 번째는 제조업 지표. 제조업 지표. 이 두 개가 살아나니까 이거를 야 제조업 살아나고 소매 살아나면 물가 더 올리는 거 아니야라는 해석을 안 하고 경기가 좋아지는 거다라고 해석한 거죠. 이걸 갑자기 돌연 해석을 하더니 주식을 이제 밀어 올렸고 이제 이걸 바라보고 우리 오늘 국내 증시도 함께 거의 2% 가까이 또 급등을 하게 되는 2%. 하고 어제만 놓고 보면 또 외국인들이 2천억 돈 넘게 팔면서 우리는 계속 지금 조마조마하잖아요. 7조 8조를 샀지만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9조 이상을 사야 이제 얘네들은 이제 딱 잡혔다. 못 나간다. 근데 아직까지는 과거 역사도 7조 샀다가 되치기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외국인이 떠나지는 않고 그래서 이게 뭐지라는 또 하나의 궁금증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미국의 소매 지표 올라가고 제조업 지표도 살아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이게 관건이었는데 노랜딩 이런 말이 새로 나온다면서 그게 그렇습니다. 뭐예요? 처음 들어요. 지금 우리 김도우님, 김님도 경기가 좋아지는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갑자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컵에 물이 반이 있을 때 그렇죠. 반이나 있어라는 시선도 있고 반밖에 없어라는 시선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때까지의 고용을 지표를 바라보는 시선도
고용이 너무 좋으면 너무 좋아서 어떻게 또 물가 오르겠네. 긴축하겠네. 경기 망치겠네라는 그 시선이 있었다면 우리 반밖에 없네. 근데 어떤 시선이 최근에 나왔냐면 야 물가가 작년에 그렇게 높았는데 고용도 좋아? 그러면 경기 안 나빠지겠네. 라는 요 의견이 느닷없이 이제 갑자기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고용이 좋은데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돼? 하고 간밤에서 오늘 새벽도 원래 이렇게 소매 판매가 짱짱하게 좋았다면은 야 미국 사람들 아직도 돈 많아. 아직도 돈 더 지출해. 더 소비할 거야. 그럼 물가 자극하잖아요. 이걸 나쁘게 바라봐야 되는데 또 괜찮네.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서 최근에 나온 말이 와장창 무너지는 경착륙, 뭐 하드 랜딩,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아예 랜딩이 없다. 노 랜딩. 근데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사람이 레리 서머스예요. 이분이 굉장히 비관론자고 뭐 물가 안 잡으면 큰일 난다라는 그 서머스가 아예 이 뭐 진짜 뭐 엄청난 분이죠. 전 재무장관이기도 했었고 이 사람이 돌아선 거예요. 야 경기 괜찮을 거야라고. 여기에 폴 크루그먼도 교수도 갑자기 야 미국 경기가 이대로 뭉치면서 올라갈 거야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뭐야 올 한해 경기 침체가 10명 중 9명이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고 완전 망치고 진짜 곡소리 난다고 했는데 이제 느닷없는 노 랜딩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 또 보시죠. 오늘 주식시장도 또 봐야 될 텐데 지금 지표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좋게 나오면 이제 무서워. 시장 망가질 거야를 good is bad로 갔다면 good is good으로 해석하려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게 실은 굉장히 특이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물가가 오르는 것도 나쁘게 해석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원래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오르는 거니까. 이러다가는 good is bad에서 good is good으로 간 게 아니라 bad is good으로도 갈 수 있겠는데요. 맞아요. 그 인플레이션도 방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역사를 보면 인플레이션 구간에 주가가 오르지 디플레이션 구간에 주가가 오른 적은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 다시 사람들이 꽂히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물가가 오른다는 건 돈이 돈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게 시장이 항상 이연령 비연령이고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후행적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오르는 물가 오르는 이런 부분도 야 이게 세게 작년처럼 급격하게 오르지만 않고 서서히 올라진다면 이것도 하나의 상승 아니야? 나는 경기가 나름 괜찮다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또 여기저기서 의견이 나오면 그리고 주가만 또 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투자의 부분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신념은 아닌 것 같아요. 학자라면 신념이 있겠죠. 경기 침체야 아니야. 노랜딩이야 아니야 뭐야 하겠지만 내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분은 저는 그분이 뭐 어떤 명분이나 신념이나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실리를 실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실명을 밝힐 수는 없는데 최근에 이제 다 떨어진다 하는 와중에 이제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문가가 뭐 굉장히 많이 나오신 분인데 우리나라에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악플이 뭐 괜찮습니다. 주가가 여기에서 뭐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하면 악플이 어마어마하게 쇄도한다는 거예요. 올해 지금 경기 침체 폭망하는데 너 왜 혼자 주식 오른다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분의 말을 그냥 들으십시오. 듣고 투자를 그럼 떨어진다 쪽에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의견을 하나 궁금하다. 체크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거 다 미국 얘기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비슷하게 갈 거라고 보세요? 한국은 좀 치명적인 문제 하나가 있어요.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저는 아킬레스건 같거든요. 1월 한 달 동안에 벌써 100억 달러가 넘었잖아요. 2월 1일부터 10일인데 50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2월도 일단 망했어요. 3월에 무역수지를 한번 보시죠. 근데 3월에도 또 이 적자가 개선이 안 된다면 특히 3월은 중국이 완연하게 코로나 봉쇄가 풀린 부분이잖아요. 그랬는데도 우리나라 적자가 또 몇백억 달러씩 나오고 작년 한 해 적자가 430억 달러고 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 적자가 났는데 이미 1, 2월에 거의 200억 달러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3월에 또 무역수지 적자 나오면 이거는 좀 힘든 대목이다. 두 달에 200억이면 뭐 엄청난 건지는 알겠는데 엄청난 겁니다. 전년과 네. 비교하면 뭐 어떻게 절반을 이미 2달 만에 우리가 무역수지 적자가 나버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무역 부분인데 여기가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힘든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주식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만 보자. 달러 약세. 달러만 약세되는 한 또 외국인 자금은 계속 들어오고 실물 경제와 생활이 어렵든 간에 머니 게임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산업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금융시장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그런데도 그 금융이 못 이기는 부분이 요 무역 부분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만 두 개를 한번 조화롭게 바라보시죠. 네. 그럼 네,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금 아주 딱 집어서 네. 은행과 통신에 대해서 아주 딱 작심한 듯이 집중포화를 터뜨렸습니다. 네. 왜 이쪽에 화살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요. 예. 희생양이라는 게 좀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엑슨모빌 같은 정유사를 겨냥을 해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이야기죠. 미국은 완전히 시장 경제니까요. 네. 근데 신 다음으로 돈을 많이 벌었고 그들에게 세금을 물려야 된다는 뭐 횡재세 이야기를 이제 대통령이 꺼낸 이제 그런 차원으로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도 민생 너무 어렵잖아요. 물가 오르고 지금 오르고 하니까 다들 불만이 쇄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의도로 정치권으로 가게 되니까 뭔가 하나가 희생양이 돼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두 군데 누가 봐도 앉아서 이제 땅 짓고 헤엄치면서 돈 버는 것 같은 게다가 과점 체제이기도 한 두 쪽. 우리나라 통신은 3사가 나눠 먹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은행은 시중 5대 은행이 나눠 먹기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은행 한 뭐 15곳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은행이 과점이냐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KB, 우리, 하나, 신한, NH 농협 이 5개 은행이 예금의 한 85% 이상입니다. 대출도 마찬가지죠. 거의 네. 예금 오면은 다 이 5개 은행으로만 그 가요. 그러니까 과점 체제라고 볼 수가 있어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뭔가를 해야 되고 이 두 곳에다가 칼을 윤석열 대통령이 빼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칼을 빼들긴 빼들었는데 그 칼에 대한 반응이 안 좋아요. 아까 큐레이션에서 우리 지 선배가 말씀하셨지만 30기가 말은 어마어마해요. 30기가 줘서 좋아 이게 아니고 아니 만약에 10기가 쓰고 20기가는 넘겨준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은행들은 또 10조 내놓겠다고 하더니 그게 뭐야 7,800억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쵸. 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은행, 통신사를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뭔가 추가 대책이 나오기 전에 우리도 항상 선제적으로. 크게 혼나기 전에 먼저 알아서 이제 기잖아요. 먼저 이제 이쪽에서 눈 가리고 아웅식이에요. 맞아요. 꺼내든 게 이제 앞으로 3월 다음 달입니다. 3월에 30GB를 우리에게 이제 주는 거예요. 우리 소비자를 너무 물러보는 거 아니에요? 30GB가 어느 정도 양이냐면 영화 10편 그리고 여기에 이제 OTT 같은 것들을 한 18시간 볼 수가 있고 음원을 이제 스트리밍은 계속 무제한으로 거의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막 고화질로 보고 뭐 이러면은 뚝딱 그냥 젊은 세대는 10편이 5편 되는 거죠. 없어질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30GB가 2월도 안 되는 데다가 요즘에 집엔 또 다 와이파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언제 지하철에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길 걸어가면서 그 OTT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쓰면 실효성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데 은행들도 같이 나온 게 10조 원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은행이 드디어 이거 왜 이러지? 그랬는데 실제 은행들이 쏘는 금액은 7,800억이고요. 10분의 1도 안 되네요. 이걸 이제 뭐 그러니까 보증 승수라고 해가지고 어떤 자본을 한 5천억을 어떤 기관에다 출연해줘요. 그러면 그 기관이 5천억을 가지고 자본금으로 대출을 5배, 10배 해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증승수 배수를 통해 가지고 15배를 적용해서 10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게 이제 밝혀지니까 오늘 반응들이 다 그냥
그 금리도 낮지가 않더라고요. 게다가 웃음 그 코미디 그것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루가 우리를 뭘로 보고가 이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그 국민들이 지금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데 맞습니다. 좀 생각을 하시고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국민들의 수준,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 통신사들이나 은행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그렇습니다. 필요합니까 지금? 죽어도 욕먹고 있잖아요 지금. 차라리 통신사들한테는 앞서도 얘기했던 중간 요금제 같은 것들을 이제 들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통신 요금을 뭐 여러분들이 어떤 걸 쓰실지 모르겠지만은 10기가 레벨 그리고 100기가 맞아요. 뭐 200기가 뭐 이렇게 가요. 간격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한 30기가, 20기가 구간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통신 업계를 과정 업계라고 하냐면 만에 하나 이게 자율 경쟁이면 어떤 통신사가 내놓죠. 50기가짜리 요금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와라 그러면은 다 가죠. 다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세 곳이 똑같이 40, 50에서 100 사이에 요금이 없는 거예요. 요금제가. 그래서 이제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1차적으로 이거는 여의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중간 요금제 같은 걸로 30기가 이런 거 하지 말고 내놨으면은 하는 바람이고요. 은행들도 이런 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예대 마진이요. 어느덧 2.5%포인트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은행은 예금과 대출의 그 마진, 맞아요. 차이를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2.5까지 벌어놓으면 이거는 다 돈 빌리기가 어려우니까 을이 되잖아요. 그렇죠. 돈 빌리는 분들은. 그럼 차라리 뭐 당분간 예대 마진 같은 것들을 한 1.8로 줄이겠다. 한 넉 달 동안 뭐 그런 식을 원하는 거지. 이 뭐 보증승수해서 뭐 10조 아닌 10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를 다 비웃음을 사고 있는데 이 다음부터가 저는 윤석열 정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계속 얘기했잖아요. 인생 대책, 은행, 통신사. 근데 후속 대책이 국민들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실효성이 없다면 그 언급은 포퓰리즘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윤석열 정부나 금융 당국에서도 구체안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 현실화를 위해서.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저희가 이제 당연히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공감 가는 부분을 얘기했지만 또 통신사나 은행 입장에서는 정부가 너무 개입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볼멘 소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찍소리 못하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뭐 은행들도 성과급 잔치 막 1조 4천억 했을 때 실적 잘 나와서 성과급 잔치한 걸 가지고 왜 그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그 부분인 거죠. 그 실적이 잘 나온 그 부분이 어떤 구조로 뭐 영업을 잘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창의적으로 펀드를 뭐 잘 팔았다든가 뭐 이런 부분 땅집구 헤엄치기로 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정서가 있다라는 것을 혹시 우리 은행원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코로나 때 통신사가 매출이 엄청 올랐다면서요. 특히 재택근무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통신과 은행은 우리나라에서 그 업이 이렇게 만들어진 그 히스토리를 쭉 보면 그 과정에서 통신이라는 것도 특혜를 준 것도 맞고 은행이라는 것도 우리은행 같은 그 문제가 있었던 은행을 정부 돈으로 다 지원을 해서 메꿔주고 그랬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통신과 은행은 그냥 개인 기업이라기보단 확실한 공공재 성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공공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중간요금제 기대할게요. 자, 근데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이거 괜찮습니까?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인가요? 한국전력 주가가 아주 뭐 5% 가까이 폭락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 발언 이후에 느닷없이 이제 지하철 요금도 원래 올려야 되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안 올린다라고 하고, 공공요금도 다 상반기에 안 올린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전기 가스 요금은 또 뭐 올릴 수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나와 버렸는데, 이것도 솔직히 이제 윤석열 정부에 기대하는 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난방비 같은 경우에도 뭐 문재인 정부에서 안 올렸다가 최근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처 방법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기요금의 구조랄지 가정용과 산업용이라든가 또 한국가스공사가 그동안 난방비에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스템적인 체질 개선을 원하는 거지. 물가 공공요금 높아서 못 살겠다 하니까 상반기에는 안 올린다. 그러면 하반기에 인상 요인이 있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하반기에도 또 안 올린다?
그러면 내년에 총선 치르고 결과 보고 올린다? 그럼 또 확 이번에 그렇죠. 난방비처럼 또 폭탄을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공요금 부분도 실은 원하는 해법이 무조건 동결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시스템적 개선인데 그런 모습도 이번에 좀 안 보여도 좀 아쉬웠어요. SM 얘기도 살짝 잠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SM 주가가 저는 몰랐는데 오늘 어느 방송 보니까 원래 3, 4만 원대였대요. 근데 하이브와의 그 결합 얘기가 나올 때 7, 8이 됐는데 인수하니까 12만 원으로 확 뛰었다고. 오늘은 13만. 와, 몇 배가 된 거예요? 5천 원? 맞습니다. 하이브 SM 이야기를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짧게 설명드리면요. SM 엔터테인먼트 2분입니다. SM이라는 곳이 이제 3기 체제를 새롭게 출발을 한다고 회사에 출발을 했는데 여기에서 현 경영진이 우리는 이수만 총 프로듀서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봤어요. 기사 한 봤어요. 거예요. 근데 이수만 씨는 아직도 14%가 넘는 최대 주주죠. 그렇죠. 그런데 현 경영진이 이수만 씨와의 이제 결별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표대결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 경영진이 카카오를 끌어들인 거고요. 카카오. 이 와중에 온라인 파트너스라는 곳에서 행동주의 펀드인데 그 동안에 이수만 프로듀스가 해온 거에 대한 이제 반기를 들어서게 돼서 이쪽이 한 팀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수만 프로듀서가 떠나게 되는 아예 팽당하게 되려는 이 시점에 BTS의 방시혁, 이 하이브가 이수만 씨 편을 이제 들고 들어선 거죠. 그래서 하이브가 이수만 씨의 지분을 4,200억을 주고 다 사고, 그래봤자 15%는 부족하니까 25%를 채우기 위해서 일반인들한테 공개 매수하는 겁니다. 12만 원에 내가 사줄 테니까 나한테 주식 줘. 그랬는데 오늘 주가가 13만 원이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개인들이 지금 현재 팔아도 13인데 왜 하이브에 시비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점입 가격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제 이런 구도가 현재 이수만 플러스 하이브 대 현 경영진, 카카오, 온라인 파트너스 이제 이 대결 구도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기사로 볼 때는 좀 어려운데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쏙 되네요. 근데 이게 이제 공개 매수가 가능할까? 그것도 지금 이제 완전 적신호가 켜졌는데 그렇죠. 경영권 분쟁 폭로전까지 지금 점입 가격이라서 저것도 저거지만 그 갈등을 또 어떻게 할까 싶더라고요. 아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3월 말 정도에 주총이 있을 겁니다. 그 주총에서 정말 레알 대결이 펼치니까 전쟁이 펼치니까 하이브 쪽도 그렇고 현 경영진 쪽도 그렇고 이수만 씨 쪽도 이수만 하이브인데 현 경영진도 그렇고 서로를 폭로하겠죠. 그래서 더 내 편 들어라는 표대결을 하게 될 거고요. 큰 틀에서 이거는 경제학적이고 제가 엔터비즈를 잘 모르지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SM도 또 다른 3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요즘에 이제 그 친구들 누구죠? 뉴진스가 나오면서 이제 4세대 아이돌 하고 뉴진스가 확실히 기존에 이런 거와 많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자연스러움이라든가 춤출 달라요. 때도 막 카메라 노려보고 막 그런 것도 없고요. 성형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트렌드를 현 경영진이 이끌고 가고 싶다. 어떤 그런 좀 엔터업계의 변화 분위기도 함께 맞물려 있다라고 해서 일단 계속되는 표대결, 지분 대결 보시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 소식의 속보까지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초 후에 오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데스크 톱은 뭘지는 모든 분이 아실 겁니다. 자,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특혜 그리고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 혐의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4,890억 원의 배임, 133억 원의 뇌물 혐의를 검찰이 적시했습니다. 근데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당연히 오늘 오후에 긴급 최고위원회의 열고요. 격앙된 분위기로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대표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뉴스데스크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 자세히 정리하고요.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치권 반응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갑니다. 넘어왔죠? 헌법에 따라서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지금 국회 동의 없이 회기 중에는 체포될 수 없거든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 조만간
국회에 체포동의안 제출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겠죠. 이렇게 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 보고한 후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하게 됩니다. 예. 이 시점이 언제냐? 보고하는 시점이 아마 24일 본회의가 될 걸로 보이고요. 24일. 그러면 28일 본회의쯤에 표대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제자구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의석수로만 보면 민주당이 많죠. 169석, 169석 과반 의석이 넘기 때문에 뭐 가결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없죠. 않아 보입니다. 예. 하지만 일각에서는 투표가 무기명이고 정의당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 65건이었는데 이 중 16건만 통과가 됐습니다. 뉴스데스크에서 기자가 출연해서 체포동의안 처리 어떻게 될 것인지 경우의 수 따져보고 가능성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퇴직연금을 국가가 운용하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연금으로는 소득 대체율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일부를 국가가 운용해서 소득 대체율을 높이겠다. 이런 방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단독 취재됐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뉴스데스크에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 대지진 속보도 오늘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 긴급고대 일진 골든타임 끝난 다음에 투입돼서 8명의 소중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튀르키예인들의 감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짐을 꾸리던 그 대한민국 구호대들의 텐트에 형 고마워 라는 한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감동의 현장도 뉴스데스크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그리고 에르진이라는 도시에서는 피해가 없었대요. 이 소식 인명 꼭 보세요. 피해 0, 붕괴 건물 0. 도대체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뉴스데스크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본방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